자, 요번 과목은 보험 및 은퇴 설계 과목이죠. 그렇죠. 보험 및 은퇴 설계. 저라는 은행예법에서는 두 가지 과목을 같이 하죠. 자산관리 기본지식 쪽에서 일부, 거시경제까지 그래프 열심히 그려가면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보험과 이제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보험과 은퇴 설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거는 요 책은 이제 온전히 저랑 같이 이제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되죠. 자, 보험 및 은퇴 설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잘만 따라오시면 되고, 대신에 5페이지 옆에 보시게 되면 학습 개요 나와 있는 거 있죠. 학습 개요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읽지 말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배우고 학습 개요는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축약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학습 개요는 항상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자, 5페이지서부터 위험과 보험 설계. 보험은 왜 가입하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을 가입할 일이 없지. 그럼 보험은 위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위험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보험회사로. 그럼 어떤 위험을 이전시키느냐라고 봤을 때 간단히 보면 이런 거예요. 손해 또는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이거 넘기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넘어가야 될 때. 그러면 어떤 때가 위험하냐? 보험의 필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소득의 중단.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이게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거기 보시면 배상책임 위험이라고 있는데, 배상책임 사고라고 있는데, 이게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이게 뭔지. 화재보험은 알겠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녀와 관련되는 거. 자녀나 가족과 관련되는 부분. 내가 자녀나 가족이 아직까지 나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다. 그 다음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바로 밑에 라이프 사이클. 사람의 생애는 출생, 성장, 살고 이런 부분, 그게 바로 밑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각각의 이벤트들 안에, 각각의 이야기들 안에 이벤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임의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 자녀, 간병, 아니면 소비재 구입,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 이런 삶의 상황들 안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불확정적인 거. 그래서, 불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게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는 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는 게 인적 위험. 그 다음 재산과 관련되는 게 물적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배상책임 위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배상책임 위험은,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사고 쳤을 때,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험 가입하면 이해가 꼭 커버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했으면 보험에서 보장받으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게 배상책임 위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베란다가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거기 이쁜 화분을 하나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게 튼튼해서 떨어질 일이 없는데 굉장한 돌풍이 부는 바람에 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자동차가 파손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자동차 책임져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또 이제 배상 책임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에
리스트 이렇게 몰고 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가다가 쿵 했는데 바라보니까, 이거 다치셨네, 앞에 분이. 이거 고의로 민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문가 배상책임보험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 다음 위험의 확인. 그럼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맨 밑에 확인 방법에는 질문, 체크리스트, 플로우 차트, 현장 검사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를 최소화하는 거. 위험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의식적 위험 보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위험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위험의 구분을 보면 위험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고요. 이게 발생하면 파산이 일어날 정도까지 굉장히 큰 충격이 있는 거죠. 중요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위험이 있고,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구분이 돼요. 파산에 이르기까지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주택 과절, 집 홀라당 타버렸어요.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집 장사하고 있어서 집 한 20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가 문제가 생겼어.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위험.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일상적인 위험. 이렇게 좀 나눈다. 요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치명적인 위험에 뭐가 들어간다? 배상책임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상책임 위험은요, 일상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몰고 가다가 뭘 쿵 부딪혔는데 이렇게 돌아봤을 때 단순히 어떤 사람 발 뒤꿈치가 까져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아이가 있어서 잘못해서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척추가 완전히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졌는데 화단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책임 위험은 뭐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 위험 통제 기법. 위험에 대한 관리. 어떻게 관리할 거냐. 거기에 이제 통제하는 거. 위험의 통제는 아예 나는 그래서 아예 안 하잖아. 이런 거. 아예 안 하잖아. 이런 거. 나는 건강이 염려가 돼서 아예 술, 담배 안 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줄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아예 안 하면은.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아예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아예 진짜 안 하는 것도 가능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자동차를 난 아예 안 탄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흡연은 몸이 안 좋아서 안 해. 절대 안 해. 그런데 나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니코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나는 알코올은 절대 섭취 안 해라고 하지만 우리 음식물 중에서도 알코올 들어가니까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초콜릿 먹었는데 그 안에 알코올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회피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회피하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우리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든 거죠. 나는 자동차 사고 때문에 아예 차량은 멀리하고 살고 싶어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회피가 안 되면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위험 보유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적극적 보유와 소극적 보유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유하는 게 이게 이제 소극적 보유예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고, 이거는 이제 관리의 대상인 거고.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유하는 것. 적극적, 이거 관리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소극적인데 소유적이라고 적었네. 그렇죠? 네, 소극적. 글씨를 좀 이쁘게 못 쓰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산관리 기본 지식 말씀드릴 때 했지만 제가 글씨를 잘 쓰려고 잘 못 써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 자, 그 다음 손해통제 기법.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기법이 있느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손해통제의 대상은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관리.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모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빈도가 있고요. 발생 빈도가 있고 발생에 대한 심도라고 얘기하는데, 강도, 우리 교재에서는 강도라고 얘기하지만 강도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심도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 부분. 빈도는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충격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도 통제 같은 경우에는 개선, 원인 개선, 이런 부분, 강도 통제 같은 경우에는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소화기 설치, 대표적인 게 소화기 설치 빈도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화재 예방 교육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재가 덜 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화재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으면 확실히 줄어들죠. 그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 위험 재무 기법. 근데 요렇게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준비성이 철저해도 불나서 피해보는 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이런 복구자금이나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자금 조달 방법이 자체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외부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체 조달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갖고 처리하는 경상비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경상비 처리.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무릎팍 까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냥 생활비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별도 기금. 기금 적립을 할 수도 있겠죠. 회사 같은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자가보험 드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달은 차입이 있고 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차입이라는 부분은 여기는 보면은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충분히 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나오죠. 비 오는 날 비와 우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태양하고 해가 굉장히 좋은 날은 해가 굉장히 좋아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저기도 행복하고 이런 때는요, 은행에서 와서 돈을 빌리라고 막 사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땐 돈 얼마든지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가 오면은요, 쓰고 있던 우산도 가져가는 게, 그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한참 잘 나갈 때는 돈 쓰라 그러다가, 불나서 홀라당 타버렸는데 거기다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그치? 있는 대출도 회수해 가려고 그러지.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뭐라는 거다? 예, 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온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의 이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의 장점 첫 번째, 손해복구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왜냐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난 걱정이 없어요.
보험 가입했으니까 내 업무에만 종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보험료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도 있죠. 예, 세금 혜택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예, 보험 가입하면 단점은 어쩔 수 없이 뭐 대가는 따르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단점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선택.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선택. 고빈도 고강도. 빈도도 많고요. 강도도 커요. 자주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하면 답이 없어. 이건 안 하는 게 최고야. 이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위험회피. 이런 경우에는 보험도 안 들어줘요. 그쵸? 예, 보험도 안 들어주겠지.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빈도는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강도가 셌을 때 드는 거거든. 그럴 때 보험을 드는 거예요. 빈도는 자주 일어나는데 강도가 약하면 보험 들 필요가 없어. 애가 틈틈이 와서 다치는데 맨날 무릎팍 까지고 뭐 어디 뭐 다치고 뭐 맨날 그래요. 어디 부러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보험 들 게 아니고 뭐 사놓으면 돼요. 소독약하고 마데카솔 뭐 이런 거 사놓으면 돼. 그쵸?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 저빈도 고강도. 근데 보험은 저빈도. 강도가 셀 때. 예, 저빈도 고강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럴 경우.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좋다? 외부 조달. 근데 이 외부 조달이 이건 쉽지 않으니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조달 중에서 뭐가 좋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험이 좋다라는 거죠. 효율적인 게 보험. 그 다음 고빈도 저강도. 빈도는 무지하게 하는데 강도는 낮으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 조달보다는 내부에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거.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빈도도 낮고 강도도 낮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타일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자체 해결.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 요것도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의 기본 원칙. 그래서 여기는 기본 원칙. 보험의 기본 원칙인데 여기서는 보험료가 나와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순보험료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보험료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보험은 돈 받아서 이걸로 해결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보험료라는 게 순보험료라는 게 있다. 요 용어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험료, 즉 보험료라는 걸 받고 나중에 보험은 뭘 지급해줘요? 사고가 생기면 보험, 요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예, 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양쪽의 의무가 있죠? 쌍방의 의무가 있는, 그쵸? 그리고 돈이 움직여야 되는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상. 돈이 움직이는 양쪽의 채무, 양쪽의 의무가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가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지상등. 이란 얘기를 하죠. 수지상등의 원칙.
그 밑에 보시면 표 1-3은 국민학교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절대 나옵니다, 이거는. 예. 근데 국민학교 산수 문제를 제가 같이 풀기도 그렇고 해서,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예, 수지상등의 원칙,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보험료를 좀 납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어느 날인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보험회사가 많은 사람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확률상 어느 누군가가 다쳤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총 보험료 수입은 총 보험금 지급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번 돈 갖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험금과 그 다음에 두 가지와 같아야 돼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보험회사도 보험료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텐데, 그러면 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가. 보험료는요, 영업 보험료. 요게 이제 고객한테 받는 보험이에요. 고객한테 수납하는 금액이 영업보험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업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느냐. 순보험료라는 걸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라는 걸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순보험료는 우리가 보험이니까 위험보험료라는 걸로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좀 돌려받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에 따라서 그걸 위한 걸 관리하는 저축보험료라는 걸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라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 만기에서 원리금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하는 금액은 이 금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 요거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 금액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수입이죠. 얘는 지급이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게 수지상등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수지상등의 원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 보험료로 얘기하면, 총 보험료 수입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험금 지급할 금액과 내가 요건 비용이에요. 요건 비용. 보험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 비용은 같아야 된다는, 더한 것랑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용을 빼고 얘기하면 순보험료와 순보험료 지급은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의 대전제는 그렇고, 그래서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이 같아야 된다. 또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책에서는 총보험료 수입과 순보험료가 아니고 총 보험료 지급 금액, 보험금 지급 금액과 비용을 더한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도 써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냥 두루뭉실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확률을 잘못 계산해서 덜 줬네?
보험금이 남아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보험료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표 1-3은 반드시 풀어보시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부분 수지상대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급부반대 급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급부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요걸 보면 개별 수지 상등의 원칙, 개인별, 개별 보호계약자 개별, 그러니까 개인별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내가 위험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위험이 낮다면 보험료도 낮게 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물건에는 보험 많이 받고 어떤 물건 더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개별 보험계약자 입장에서의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그래서 급부반대 급부의 원칙.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확률. 굉장히 많은 모집합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다 보면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 생명표라고 하는 부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서, 그러니까 0세에 태어나면 언제 사망하시는지를 통계를 내보면, 대충 이 정도에 사망하겠다라고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을 만들거나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 설계를 해요. 사망보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관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건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했고, 요즘에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빅데이터? 예. 그거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빅데이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빅데이터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돌아다니는 모든 잡다한 것들, 이렇게 개별 하나하나로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걔를 다 모아놓고 나서 걔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하나의 흐름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 보니까.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개별 데이터를 다 뒤져보면 얘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없는데, 다 해보니까 얘가 괜찮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원인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괜찮은 거야.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대수의 법칙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그러니까 동질의 위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분석하다 보면 일단은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주사위를 돌리고 이렇게 던졌을 때 그게 관찰 횟수를 늘리면은 일정한 통계가 나온다.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질의 위험,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가입자가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위험을 가진 다수가 존재하면 보험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화재보험에 관심이 있어, 이 사람은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이 있어, 저 사람은 상해보험에 관심이 있어, 이 사람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이 있어. 다 달라. 그러면 이게 십시일반이고, 보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시일반이거든요.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 도와주자라는 건데, 목적이 다 다르면
대수의 법칙도 통계도 안 나오고 보험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국민생명표, 경험생명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는 국민생명표를 썼어요. 통계치가 없었을 때. 그러다 각 보험회사마다 자기네들의 고유의 어떤 이제 통계 자료가 작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생명표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죠. 여기는 제9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회 생명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대수의 법칙, 여기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경험생명표. 네. 국민 생명표 안 쓴다라는 거, 이건 옛날에 그런 통계가 없이 초보적인 시절이었을 때 썼던 거고요. 그 다음 실손보상의 원칙.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보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요. 뭐라 그럴까요? 사회가 굉장히 험악해질 거예요. 실손보상의 원칙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집이 5억짜리인데 불이 나서 3억의 손해를 봤는데 5억을 보상해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누구나 보험 가입하고 다 사고 치지.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난 것만큼, 손해 본 것만큼만 보상을 해준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고 났는데 경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럼 다 사고 치지.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걸 보험 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험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인데 다만 이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생명보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마다 이 얘기는 좀 다르게 표현이 돼요.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근데 생명보험 쪽도 피보험 이익이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도 있게 그 책이 좀 두꺼운 책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껍고 깊이 들어가는 책들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생보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얇은 책들은 얇고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정도로 개념만 파악하는 정도의 책들은 피보험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책도 이게 보험 쪽이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치 평가가 할 수는 있는데 좀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 무슨 보상을 해주냐면 정액 보상을 해줘요. 사고 나면 얼마 이렇게. 근데 손보 쪽은 피보험 이익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보험 목적물 평가. 건물 얼마짜리네 뭐 이런 게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해보험은 대부분 실손보상을 하죠.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그 다음에 보험료의 구성 원리. 요 얘기하는 거죠. 보험료의 구성 원리. 보험료 계산의 기초. 예정위험률.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수의 법칙에서 판단을 하지만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판단하기 어려워서 정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는데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안에서도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
그러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전선이라고 얘기하고 태평양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 쪽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선 쪽에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고 거기서 점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영토 점령을 했잖아요. 그쵸? 수복이라 프랑스 수복하고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일본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오키나와 점령되고, 그 다음 본토 방어 작전 실행하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준비를 막 했는데 갑자기 뭐가 툭하니 떨어졌어. 핵탄두가 하나 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수십만 명이 그냥 폭탄 한 방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지, 세상 일은. 그래서 여기에는 다 어떤 단어가 문제, 그 위험은 앞으로 누구도 몰라. 우리가 본토방위 작전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재밌게 제가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하느라고 한 건데, 예, 약간 오버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예정이다. 근데 여기는 예정 위험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예정 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정 사업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예정 위험률은 알겠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예정이다라는 거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정 사업 비율도 우리가 비용 이만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정 이율은 뭐냐라는 거죠. 이 예정 이율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예정 이율. 자,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죠. 세 번째 줄. 지급보험료와 수입보험료의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일치시키는 방법. 그리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예정 이율이라고 한다.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받을 때 보험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요. 자연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연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고 평균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보험료 방식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가격을. 나이가 먹어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보험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보험료 받으면 나이 많이 먹었을 때 보험 가입을 못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이 방법이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고안을 해낸 게 평균보험료 방식이에요. 가격이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보험료는. 그러면 이때 원래 자연보험료 방식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요 시점에서는 더 비싸게 받아요. 더 비싸게 받아요. 요 시점에서는 더 싸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요때 남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돈들을 모아놓고 운용을 해요. 이자율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다는 거죠. 내가 이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면 이 보험금 지급의 현가 프레즘 밸류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보험료 있죠.
각각의 나누는 보험료를 1 플러스 R로 N승으로, 즉 각각의 보험료를 일정한 할인율로 계산하는 금액, 그 금액의 현가에 해당하는 각각의 페이먼트의 현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 이 금액의 합을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때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보험료의 현가와 보험금의 현가와 현재 각각의 보험금의 현가를 계산했을 때 이게 어떠해야 된다? 이게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개입이 됐어요? 율이 개입이 됐죠. 그렇죠? 예? 이 율이 높으면 보험료를 덜 받아야 되고 이 율이 낮으면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예정 이 율이라고 얘기해. 예정이요. 그래서 현가를 맞추는 거. 그다음 예정 사업 비율. 예정 사업 비율은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정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가보험료 여기다 하나 적을게요.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라고 있죠. 신계약비. 이게 뭐냐면 설계사분들 그 보험 가입시키거나 이러면 그 수당 타가시는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할 때 지급하는 비용. 이게 비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보험 해지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이 신계약비 지급이 많이 돼서 그래요. 유지비, 수금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박스 바로 위에 이런 게 있죠. 과도한 신계약비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해약 환급금 제도를 도입해서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이거 너무 비싸게 받지 마. 그리고 너무 길게도 받지 마.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정 수준 정도 넣고 해지했을 때는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줘. 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표준 해약 환급금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정 위험률이 올라가면 사망률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사망률이 떨어지면 보험료는 떨어질 거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내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거니까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고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내가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덜 받아도 되고 왜? 수지상등이니까. 여기에 대전제는 이게 깔리는 거예요. 이거 수지상등.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박스도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험료의 구성.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지금 그대로 다시 하는 거죠. 보험료 어떻게 구성이 된다? 여기 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이 되고 거기에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험계약법인데 보험계약법서부터는 다음 차시에 진행할까요? 이번 차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위험의 이전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요거 물론 다 봐야 되겠지만 위험의 종류 배상책임 위험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이 되죠. 파산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리고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가 안 좋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이유는 무의식적 위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걔는 소극적 위험 보유에 해당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죠. 적극적 위험 보유는 이게 확인을 해서 설문조사나 뭐 플로우차트로 확인을 해서 위험을 판단하고 얘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관리를 할 때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은
돈으로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통제란다는 빈도 통제랑 심도 통제. 그래서 요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죠. 빈도가 많을 때, 심도가 높을 때, 뭔가 감도죠. 이런 부분들의 통제에 따라서 각각 위험을 회피할 건지, 외부에서 조달할 건지, 자체 조달할 건지, 차입을 할 건지, 보험으로 위험 이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 뭘로 해결해야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 설치했어. 그럼 뭐에 해당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도를 통제한 거죠. 그렇죠? 보험의 기본 원칙의 가장 대전제는 뭐다? 수지상등의 원칙.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고, 그게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수의 동질의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 대한 부분,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생명표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다수의 동질의 위험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수지상등의 법칙에서는 보험료 계산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꼭 계산 문제 풀어 보시라 그랬어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고 풀어 보시면 되고, 그러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전에 나왔거나, 뭐 이럴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게 예정자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게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세계 2차 대전에 뭐 핵폭탄까지 들어가면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험률이 아니고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 비율, 예정 이율을 적용한다라는 걸 조금 무리수까지 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자꾸 제가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 내면 실제 위험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자꾸 넘어가. 그거는 시험에서도 넘어간다는 얘기거든. 요거, 이름 바꾸기 좋아요. 요걸 실제 위험률로 써버리게 되면 틀린 게 되는 거거든. 보험료를 받을 땐 예정된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일본이 본토방어 작전을 수행하려고 천황이 뭐 결정을 하고 뭐하고 했을 때는 이런 폭탄이 있을 줄 모르고 한 거잖아. 그렇죠? 퐁 하고 터지니까 답이 없었다. 예정한 거거든요. 실제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래서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실제, 예정 구분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예정 이율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이 부분까지 온 거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서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에서의 주 테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다음에 14페이지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